자, 제가 지금 자료를 톡방에 보내드렸는데요.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 그리고 예외 처리,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클래스하고 객체는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선순위를 조금 밀어놨고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 같은 경우는 트라이 캐치 알죠? 그건데 이 예외 처리가 사용되는 부분은 21단원에서 같이 쓰여요. 그래서 얘도 약간 우선순위를 밀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단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문법 흐름은 끝난 거고 실제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HTML, CSS 했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실습 코드로 진행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13단원 내장 기능부터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함수들의 기능이 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내용이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코드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부터는 약간 영어 사전처럼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자, 아까 아침에 잠깐 나왔었던 이야기의 연장인데요. parse int입니다. 자, parse int의 그 원래 기능을 보면은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정수의 형변환이에요. 근데 얘가 규칙이 좀 웃겨요. 자, 기본적으로 문자열에서 따옴표를 걷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arse int를 호출하면서 따옴표를 걷어냅니다. 파라미터에서요. 그럼 0, 1, 5인데 숫자 같은데 앞에 있는 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과가 15로 나와요. 기본 목적이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문자열과 기본 데이터 타입을 크게 의미를 두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console.log의 1과 문자열 1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걸 같다고 얘기해요. 이거 실행하면 true 나와요. 그러니까 규칙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능 이름은 문자열에 대한 형변환이라고 버젓이 레퍼런스에 적혀 있지만 그리고 파라미터 지금 문자열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문자열이 아닌 것도 그냥 아름아름 봐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수 타입을 전달하면은 소수점을 버리는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요. 자, 문자열을 주면 여기서 따옴표를 벗겨내고 정수로 바꾸니까 3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웃겨요. 자, 15,123 이거는 정수로 바꾸면 얘가 미련하다시피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요. 못 바꾸는 게 나오면 그 뒤로는 관둬요. 그래서 15가 나와요. 15 곱하기 3 문자열이잖아요. 근데 연산자일 때나 별표가 의미가 있지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그냥 특수 문자일 뿐이거든요. 이거도 자기가 바꿀 수 있을 때까지만 바꿔요. 그래서 15예요. 별 이하는 버려요. 15 2의 2 여기서도 알파벳 2는 버립니다. 15 픽셀 px 단위는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모든 케이스가 결과가 15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나 이러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였으면은 이 네 가지 케이스는 싹 다 에러예요. 자, 실수로 바꿀 때는 false float.
자, 그 다음에 넘버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팔스 인트와 팔스 플로트를 결합시킨 형태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이 정수로 바꿀 수 있으면 정수로 바꾸고 실수로 바꿀 수 있으면 실수로 바꿔요. 알아서 그때그때 타입 변환을 지능적으로 택해요. 그러니까 숫자로 바꾸는 게 목적이다. 정수랑 실수를 안 가려야 된다. 그러면 넘버라는 걸 쓰는 게 답이죠. NaN을 반환하는 경우는 true, false 뭐 이런 식으로 그 변환할 수 없는 글자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 요게 이제 전부 다 바꿀 수 없으니까 NaN으로 떨어집니다. 이 false int랑 false float는요 원래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그 파라미터에 대한 진법, 10진법이니 8진법이니 16진법이니 그런 거에 대한 파라미터도 원래는 세팅이 돼 있거든요.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0진법 말고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는 게 나아요. 그것도 또 웃긴 게 파라미터로 내가 false int ff다. 그리고 얘가 16진수다 라고 알려줘도 리턴 값을 10진법으로 바꿔서 리턴해요. 그래서 뭐 다른 진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약하면 정수 변환, 실수 변환, 정수 실수 자동 판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함수는요. 그러니까 이 함수들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예요. 웹페이지 만들 때 이제 종종 사용하는 함수인데 set timeout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setTime 함수는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콜백 함수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1000분의 1초 단위 시간값을 요구해요.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콜백 함수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된 시간 후에 실행하도록 예약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딜레이를 거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f라는 함수가 9구단 2단을 지금 출력하고 있거든요. 호출하고 나서 f라는 함수를 이렇게 콜백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3초를 걸면은 요 f라는 함수가 3초 후에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하면 2, 3 출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타임아웃이 몇 초 동안 기다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예제의 실제 포인트는 17라인이에요.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은 일단 이 f라는 함수를 3초 후에 실행해라 라고 3초 동안 렉을 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3초 동안 웹페이지가 렉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 웹브라우저가 3초 동안 벽돌이 된다는 소리야. 자,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요. 이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함수 정의했구나. 얘는 킵하는 거지. 호출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set timeout은 3초 후에 작업을 실행하도록 예약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메인 흐름과 상관없이 3초 후 실행될 수 있도록 3초 후 실행될 별도의 작업 예약을 해서 이렇게 풀을 걸어요. 그리고 3초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그냥 제갈길 가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 이거예요. 9구단을 외자. 3초 후까지 프로그램이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 메인 흐름과 상관없는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따로 작업 예약을 해놓고 프로그램은 제갈길을 갑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메인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이러한 처리를 비동기 처리라고 해요. 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 메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로 따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비동기 처리를 여러 개 가동시키면은 각자 따로 돌아요. 그래서 실행하면 구구단위 외제가 제일 먼저 출력해요. 그 다음에 3초 후에 얘가 뜨는 거죠. 자, 타임아웃을 한번 더 걸어볼게요. 자, 요번에는 익명함수 스타일로 주석 걸었다가 화살표 함수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푸라는 함수가 3초 후에요. 3초 후 예약을 걸고요. 그 다음에 구구단위 외제가 제일 먼저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를 예약을 하는데 얘는 1.5초 후에요. 그리고 나서 27라인을 출력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료라는 멘트가 두 번째로 나와. 그리고 나서 1.5초 후에 예약 관계 먼저 실행하는 거죠. 얘는 아직 시간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예제의 포인트는 실행 순서를 파악하는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나오죠. 그러니까 비동기 처리는 프로그램의 메인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는 부분을 살리면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동기 처리를 가동시킬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처리를 멀티태스킹이라고 불러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콜백 함수는요, 대체로 비동기 처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자, set 인터벌입니다. set 타임아웃이 딱 한 번 실행하고 끝나는 애라면 set 인터벌은 지정된 시간마다 한 번씩 반복 실행합니다. 자, 좀 심플하게 갑시다. 카운트 1은 0이에요. 변수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set 인터벌 콜백 함수 걸었어요. 여기서 일단 1 증가를 해요. 타이머 1에 1번째 자동 실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3초마다 한 번씩 반복 실행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초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 실행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안 끝나요, 얘.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스탑 코드런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거를 선택해야만 꺼져요. 이거 반드시 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여기 X표를 눌러버린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냥 이 창만 숨기는 거지, 이 프로그램이 안 끝나고 뒤에서 계속 돌아요. 반드시 종료시키세요. 웹페이지 메인에 보면은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이미지가 옆으로 슬라이딩 되는 애들 있죠? 무조건 이거 씁니다. set 인터벌. set 인터벌은 타이머를 가동시키면서 타이머에 대한 일련 번호 값을 하나 리턴을 해요. 물론 콜백 함수 바깥에서 만들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블록 안쪽으로 침투가 가능합니다. 이 타이머의 일련 번호를 사용해서 클리어 인터벌이라는 함수한테 전달하면은 반복 실행되던 타이머를 중지시킵니다. 자, 그럼 얘는 카운트 변수가 5가 되면 종료시키라고 했으니까 이제 15초 후에 종료되겠네요.
자, 종료됐죠? 3초마다 한 번씩 가동하는 타이머인데 밑에다가 코드를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요. 1초마다 한 번씩 가동하게끔 타이머 두 번째 거를 돌렸어요. 얘는 10번 가동하면 종료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타이머 1과 2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그냥 제각각 돌아요. 네, 서로 침범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서 잘 돕니다. 네, 이런 걸 비동기 처리라고 해요. 비동기 처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요번 교시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정규 표현식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의 형식을 의미하는 식이에요. 대체로 문자열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거나 패턴을 검색하거나 치환할 때 사용을 해요. 정규 표현식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정규 표현식은 다 지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정규 표현식의 개념만 익힐 거고요. 실제 정규 표현식의 내용은 우리가 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입력 객체의 그 입력값 형식을 검사하는 코드를 짤 때 여기서 나중에 제가 따로 정규 표현식을 따로 모아서 따로 배포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한 형식만 볼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정규 표현식을 쓸 때는요, 앞뒤에 슬래시를 붙여요. 문자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를 만드는데 이거 자체가 객체예요. 객체라는 거는 그 안에 프로퍼티가 있거나 메서드가 있겠죠. 정규 표현식 객체는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내장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 메서드에 문자열을 주면은 문자열이 정규 표현식에 부합할 경우 true를 리턴해요. 문자열을 제가 3개를 준비했어요.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값을 가정한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내용은 문자열이에요. 자, 이게 문자열에서 각각의 글자란 뜻이에요. 자, 각각의 글자가 기역에서 히읗 사이, and, 가에서 히 사이. 이렇게 만든 패턴을 유저네임을 줍니다. 그럼 유저네임이 이 패턴을 충족하면 true래요. 근데 앞에 느낌표를 붙였어. 느낌표를 붙였다라는 거는 이 테스트 메서드의 리턴 값이 false가 되어야 느낌표랑 결합해서 조건이 충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if문을 해석하면 유저네임이 패턴 1의 정규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 돼요. 그러면 이 정규 표현식이 의미하는 게 각각의 글자가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한글만 입력 가능합니다로 풀이는 거죠. 자, 패턴 2는 각각의 글자가 0에서 9 사이. 패턴 3는 각각의 글자가 A에서 Z 사이, 혹은 대문자 A에서 Z 사이, 혹은 0에서 9 사이. 요거는 영어와 숫자만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문자열 같은 경우는 length 프로퍼티 사용해서 글자 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 예제는 실행하면은 그냥 검사 완료 뜨거든요. 왜냐면 제가 변수의 내용을 다 정규 표현식에 부합하게 해놔서 그래요. 값을 임의로 바꿔보세요. 자, 요렇게요. 유저네임은 한글로만 구성돼야 되는데 영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름은 한글만 입력 가능하다. 나이도 숫자만 가능하다. 아이디는 영어 숫자 조합으로만 입력 가능하다. 이렇게 그 주어진 파라미터가 해당 패턴에 충족되지 않을 때 이렇게 전달이 되죠. 정규 표현식은 물론 직접 만들 수 있으면 편하기는 한데 이게 웹사이트 개발하면서 사용되는 정규 표현식은 사실 제한적이에요. 이메일 패턴 검사, 전화번호 패턴 검사 뭐 이렇게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직접 만들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정규 표현식을 따로 메모장 같은 거에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복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 값을 본격적 인풋 태그에 입력한 값을 실제로 검사해야 될 시기가 오면은 그때 정규 표현식이 정리되어 있는 그 텍스트 파일을 제가 따로 배포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정규 표현식에 대한 형태만, 그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크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정규 표현식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이메일 정규 표현식이나 비밀번호 유효성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해요. 이게 이메일 표현식이거든요. 이 사람은 파이썬으로 하고 있네. 그래서 다소 복잡한 정규 표현식은 제가 따로 정리된 텍스트 파일을 넘길 겁니다. 자, 요번 글씨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13단원부터는 그냥 영어 사전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그냥 내장 기능들 쭉 정리해서 소개하는 거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한 실습 제가 봐선 3시 반에 시작할게요. 자, 제가 아침에 문자열도 하나의 배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는 배열도 객체의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문자열은 그 자체가 객체인과 동시에 배열이에요. 자, 실제로 const k는 hello world라고 하면 for let i는 0부터 i는 k.length i++ 라고 한 다음에 console.log k의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한 글자씩 나와요. 문자열은 그 자체가 배열이에요. 깜빡거리는 게 너무 심한데? 아이씨. 미안해요. 설명 빨리 할게요. 자, 그리고 객체이기 때문에 엄연히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문자를 만들지만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Node.js란 말이에요. Node.js 환경에서는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두 개가 출력 형태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따로 구별 안 두셔도 돼요. 자, MSG라는 문자를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Life is to show unit JavaScript하고 정의를 하고요. 문자열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볼 거예요. 자, 좀 전에 봤다시피 msg.length 멤버 변수처럼 생겼죠? 프로퍼티입니다. 자, 얘는 문자열의 길이에요. 글자 수예요. 길이는 항상 0부터 인덱스보다 1 큰 것까지 있죠? 39 나올 거예요. 띄어쓰기랑 특수문자도 엄연히 한 글자입니다. msg.cha@2 인덱스가 2인 위치의 글자를 리턴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문자열 메서드들은요, 자바랑 완벽히 똑같아요. 자, 인덱스 번호 쳐서 그 자체가 배열처럼 취급될 수도 있다 그랬죠? 인덱스 오브 주어진 글자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 그러면 2가 뜨겠죠? 못 찾으면 마이너스 1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short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그 단어의 첫 글자 인덱스 번호가 떨어져요.
자, 인덱스 오브 I. 그러면 여기서 얘를 찾죠. 그럼 P1은 1이에요. 자,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는데 P2 플러스 1이니까 P2가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죠. 그러면 얘는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검색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5가 떨어지겠죠. 라스트 인덱스 오브 A는요, 뒤에서부터 찾아요. 그래서 그 글자의 인덱스를 반환해요. 31. 자, 응용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어디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은 이 MSG라는 문자열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서브스트링 0부터 17. 0부터 17 전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잘라서 리턴합니다. 19. 19번째부터 두 번째 파라미터 없죠? 끝까지 잘라서 리턴합니다. to 어퍼케이스 싹 다 대문자 변환, to 로어케이스 싹 다 소문자 변환. 트림 앞뒤 공백 제거. 자, 리플레이스. 자, 이게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메서드 중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txt에서 콤마를 찾아서 달러로 바꿔라. 그러면은 자바는 이거 다 찾아서 바꿔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앞에 거만 찾아서 바꿔요. 실행하면 그래서 앞에 거만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초창기 때는 전체를 다 바꾸려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를 정규 표현식으로 줬어야 됐는데, 그게 좀 말이 많았는지 나중에 replace all이라는 메서드가 추가됐어요. 요 두 가지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달라요. 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메서드가 더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배열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메서드들이거든요. 뭐 조인이라든지 스플릿이라든지 이런 거. 걔네들은 배열 관련된 API 정리할 때 따로 얘기할게요. 자,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좀 합시다. 너무 깜빡거려서 안 되겠다. 그쵸? 좀 꺼놓을게요. 고생했어요. 자, 요번에는 이제 내장 API 중에 메스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자바에 있는 메스랑 기능이 비슷해요. 수학적인 속성과 메서드를 갖고 있는 애들인데요. 전부 다 이제 모든 메서드가 스테이틱이라서 굳이 객체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진짜 수학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안 하고 좀 활용도가 높은 애들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바로 선언돼 있죠, 전부 다. 네, 이런 거 다 렛으로 바꿔서 실습하세요. 바꿔놔야겠다. 자, 첫 번째 기능은 mass.max입니다. 주어진 값 중에서 최대값을 반환을 하는데 파라미터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리턴을 해줘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 배열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결합을 하면 배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et data는 한 다음에 배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면, 자, 배열을 직접 파라미터로 주면은 안 먹어요. 이 max 함수는 개별적인 변수 하나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오늘 구조분해 봤죠? 제이슨 구조분해에서 왜 이런 거 나왔었어요? 점점점 뭐 객체 이렇게 하면은 객체의 모든 내용을 여기다 엎어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점점점 데이터로 지정을 하면은요, 이 각각의 원소를 개별 변수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 엎어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은 배열 원소 중에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배열로 처리할 땐 점점점 붙여서 쓴다. 자, 민 최소값이고요. 라운드 반올림합니다. 소수점 밑에서 반올림을 하고요. 4가 되겠죠? 소수점 올림과 내림, 이건 아까 얘기했고, ABS는 절대값. 자, 요 코드도 이제 자바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데, 랜덤이라는 함수예요. mass.random은 0에서 1 사이 범위의 랜덤 값을 리턴해요.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값이 바뀌는데 항상 0에서 1 사이예요. 자, 이거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범위 조절을 하려면 파라미터 값 두 개를 받았을 때 랜덤 값에서 큰 것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 이걸 곱하고 다시 작은 걸 더해 준 다음에 곱할 때는 정수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n1에서 n2 사이의 범위를 리턴하는 값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0에서 9 사이. 자, 이렇게 하면은 매번 값이 바뀌죠. 그래서 요 다음 예제도 자바에서 썼던 거랑 동일한데 빈 문자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반복을 진행하면서 매번 랜덤 값을 구해서 이 문자열에다가 누적을 시키면 문자열로 시작했으니까 문자열 더하기 숫자 값이면은 문자열 7이 되잖아요. 문자열 7에다가 또 랜덤 값을 더하면 문자열 7, 5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제 5자리의 인증번호 같은 값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프론트 같은 데서 활용하면 된다 그랬죠. 아이고. 지금 에러난 이유는 제가 드래그 할 때 요만큼만 드래그하고 랜덤 함수 정의한 부분을 드래그 안 해서 에러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매번 값이 바뀌죠. 자, 그 다음 데이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날짜 처리를 할 때는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now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프론트엔드에서 날짜 연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데이트 클래스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클래스가 있는데 자바가 갖고 있는 캘린더 클래스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 자바는 calendar.get 인스턴스라는 메서드로 객체를 만들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new date라고 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점 to locale string이라고 하면은 그 현재 사용 중인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는 연어를 10운초 성분값을 리턴 받을 때 무조건 객체.get 하고서 여기에 단위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했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성분마다 메서드가 다 따로 있어요. get full year, month, date, day, hour, minute, second. 자바랑 마찬가지로 0부터 월을 시작하기 때문에 얻은 값에 1을 더해줘야 됩니다. 요일 값 같은 경우는 0이 일요일, 6이 토요일이니까 리턴 받은 값을 미리 준비한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면은 요일 이름 얻어올 수 있고요. 자,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 연결을 해야겠죠. 객체를 만들 때 연, 월, 일 파라미터를 주면은 특정 시점을 저장하는 객체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9월이 아니라 10월이 되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은 자정으로 설정되고요. 연월일 10운초까지 다 설정해 주면은 이제 모든 성분값을 다 갖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특정 성분값을 바꾸고 싶으면 set 메서드를
바꾸고 싶은 단위에 맞춰서 호출하시면 됩니다. 날짜 처리하는 거는 자바보다는 자바스크립트가 월등히 좋아요. 날짜 객체를 만들면 오늘 날짜를 받아오죠. 날짜 계산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2025년 0부터 시작하니까 4월 15일이 될 거예요. 실제로는 5월인 거죠. 그냥 편의상 5월 15일로 합시다. 날짜 객체가 갖고 있는 날짜 값을 1로 바꾸면 2025년 5월 14일이 되겠죠. 5월 14일에 대한 요일 인덱스를 뽑으면 수요일이었으니까 0이 일요일이라 그랬죠. 1, 월, 화, 수 4가 떨어지겠네요. 5월 14일은 1일 미안해요. 5월 1일 그럼 5월 1일에 대한 요일 인덱스가 들어오겠죠. 네, 요번 달 1일이 목요일부터 시작했네요.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4 들어오네요. 자, 요게 4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자바보다 날짜 연산이 되게 편하다라고 돼 있는 게 요 파트를 잘 보시면 돼요. get months 지금이 5월이니까 5월에 해당하는 값이 리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4가 리턴 되겠지만 편의상 5라고 얘기합시다. 자, 여기에 1을 더해서 set months한테 주면은 6월로 바뀌죠. 그 다음에 날짜 값을 0으로 설정해요. 6월 0일이 있나요? 없죠. 6월 1일의 전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그쵸, 예. 그럼 6월 0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5월 31일을 뜻해요. 단위가 넘어가면 알아서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5월 32일이라고 하면 이건 6월 1일이에요. 자바는 단위를 벗어나면 에러나요. 근데 얘는 알아서 단위 환산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뽑으면은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가 들어오겠죠. 31일. 자, 6행 7열의 빈 배열을 만들고요. 자, 처음에 데이터를 6칸짜리 빈 칸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칸마다 7칸의 빈 배열을 또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2차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일씩 증가할 값을 하나 만들고요. i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반복하고 j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반복을 하는데 i가 0일 때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j가 스타트 데이보다 작은 동안, 스타트 데이가 아까 5월의 시작 요일이었으니까 목요일 4였어요. 0, 1, 2, 3, 4 작은 동안은 데이터의 ij에다가 0을 넣어요. 0, 0, 0, 0 4보다 작은 동안. 그 다음부터는 카운터 플러스를 여기다 넣어요. 카운터가 1이었죠. 자, 플러스가 수식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뒷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데이터의 i, j번째에다가 일단 카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카운터를 1 증가시키라는 소리예요. 일단 1을 넣고 그 다음에 증가하니까 2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칸에 또 2를 넣고 3이 될 거고 3을 넣고 4가 되고 이렇게 1씩 증가하면서 늡니다. 이런 식으로 넣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데 만약에 카운터가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 30일이었죠. 30일보다 커지면은 다시 0을 채우기 시작을 해요. (25, 26, 27, 28, 29, 30, 31) 자, 그럼 요 다음부터 0이 차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배열을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떨어지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자바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살짝 번외편. let 테이블은 HTML 테이블 태그를 만들게요. CSS까지는 생략하기 위해서 그냥 테두리 강제로 1로 줄게요. 자, 바깥의 포문은 행을 담당하죠. 그래서 tr로 만들어요. 출력할 필요 없고 끝날 때도 tr를 넣어줘요. 각각의 칸은 데이터의 i, j번째가 0이면 그냥 빈 td를 넣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td 태그 안에 데이터의 i, j번째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tr 태그 하나를 테이블 태그에다가 덧붙이고요. 맨 마지막에 끝났을 때 테이블에다가 테이블 닫는 태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태그를 출력하면은 HTML 태그가 문자열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던 내용의 결과값을 HTML로 생성하게까지만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내용이 이런 거다라는 걸 미리 스포 좀 하는 거예요. hello.html HTML 파일 만들고 HTML 안에서 들어가려면은 스크립트 안에 넣으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은 개발자 도구의 콘솔이라는 곳에서 출력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 테이블 태그 고스란히 출력되잖아요. 이렇게 출력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div 태그 하나 넣고 id는 뭐 헬로라고 잡자고요. 콘솔에 출력하는 거는 화면에 안 보이는 거니까 필요 없고 document query selector 샵 hello const hello 이 객체한테 조금 전에 만든 테이블을 inner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내일 다시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 거기다가 지금 열심히 만든 문자열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얘는 우리가 시킨 대로 한 거야. 헬로라는 아이디를 갖는 div 안에다가 조금 전에 만든 테이블 태그를 넣어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까지는 모든 예제를 그냥 콘솔적 로그로 출력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출력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HTML로.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화면에 나와요. 화면에 그냥 단순하게 숫자값 1, 2, 3 이렇게 출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할 내용을 HTML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14강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그냥 요거까지만 할게요. 정리하고 90 내일 보고, 그 다음에 14강도 내일 이어서 할게요. 또 깜빡거려서 안 되겠다. 이거 잠깐만 이대로 둡시다. 저기 밖에 나가서 직원분한테 이거 좀 보여주려고 와서. 이거 조금만 참아줘요.